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남 압구정역 4번 출구 근처에 20여 년간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원장 조배정입니다. 코 수술을 가장 줄이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병원에서 일어나는 또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들을 경험 삼아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제 병원의 규모가 크다, 장비가 많다, 뭐 의사가 많다, 뭐 이러는 건데, 물론 크면 크고 의사가 많고 막 이러면은 좋겠지만, 우리 보통 큰 병원에 그 의사가 유명해서 또 그 의사가 잘한다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예를 본다면은 그 유명한 의사가 개인 혼자 의원을 차려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해요. 그러면은 그 의사를 보고 오지 않겠어요? 시설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료는 초코파이를 만들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막상 진료를 보려고 하면 큰 거, 시설이 좋은 거에 눈이 먼저 가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경험만큼 중요한 거, 경험만큼 더 우울한 건 없거든요. 특히 눈, 코 이런 구조물은 아주 복잡해서 또 정성을 다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험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실패를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패 요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코를 많이 수술들을 하십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라서 약간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게 돼, 특히 보험을 많이 해준다는 것, 특히 사보험이든 어떤 보험이든 우리 국가가 보는 보험이든 이런 보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당근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제 비용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찾게 되고, 또 심지어 성형외과 선생님도 일부에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그런 쪽에서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적인 측면이 가미되는 예를 들어서 한번 그게 왜 문제가 일어난지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비중격이 휘었어요. 그럼 비중격 연골을 떼서 코에 수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제가 경험상에서 비중격 연골을 떼지 말아야 할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비중격 연골은 한번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아버지의 코 비중격 연골, 코 속 안쪽에 비중격 연골이죠. 이게 비중격 연골이거든요. 코뼈 비중격 연골. 이 비중격 연골 콧구멍 속에 집어넣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본인 거하고 아빠 거하고. 그러면은 아빠 거의 비중격은 서양 사람보다도 좀 약하거든요. 적고. 그런 정도 비중격이었을 때 우리가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비중격은 너무 약해요. 너무 흐물거리고 그 비중격 연골을 쉽게 떼자고 요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보험 혜택 쪽으로 가면은 비중격 휘었습니다. 사진 찍고 휘었으니까 당신 비중격 연골 사용해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중격 연골 무조건 떼야 하잖아요. 보험 때문에. 그리고 유리한 혜택을 받아야 돼. 절대 떼시면 안 되는 환자 너무 많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비중격 연골 함부로 떼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 병원에 요즘 많이 오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문제점은 비중연골을 떼고 나서 비중연골이 부러지고 부서지고 압자돼서 속에서 들창고가 생기고, 그 비중연골을 재건 수술을 해요. 자기 가슴 연골을 재건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우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좋지만은 가슴 아프게도 이걸 떼지 말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일들이 보험 처리로 하나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보험이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는 그런 지금 아주 슬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는 옛날부터, 즉 1960년대부터죠. 일본에서부터 실리콘을 사용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1970년부터 실리콘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리콘 재료는 상당히 지금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우수한 재료입니다. 그 외에도 1998년부터 고텍스가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99년부터 바로 고텍스를 이제 사용을 채택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고텍스와 실리콘을 이렇게 합친 실리텍스라는 게 나중에 나와 있었고요. 이제 이것은 콧등에 올려가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기 가슴 연고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재료들이 이제 2000년대 이제 초반 후반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화되고, 요즘은 많이 가슴 연고를 많이 사용하죠. 가슴 연고 같은 이제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슴 연골의 우리 단점은 잘 알고 계시죠? 휜다는 거. 특히나 가슴 연골 통째로 쓸 수 없거든요. 가슴 연골을 통째로 쓸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슴 연골이거든요. 마른 거죠. 이제 우리 새끼손가락 약간 좀 더 얇거든요. 이게 가슴 연골인데요. 마른 상태지만요. 이제 가슴 연골 조금 10번째 정도 되는 가슴 연골이고요. 이건 이제 기진 가슴 연골이네요. 사실 이렇게 이걸 코에다 쓰려면은 이렇게 절단을 해야 해요. 이 휘어 있는 가슴 연골을 절단을 반만 사용을 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으로 쓸 수 있는 거 환자는 없습니다. 왜냐면 동그랗기 때문에 통으로 쓰면 휘죠. 잘라야죠. 자른 순간 이제 휘어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휘어 있잖아요. 가슴 연골이 이렇게 연골이 이쪽 부위거든요. 앞에 연골 이렇게 휘어요. 가슴 연골이.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기 위해서 살짝 금을 내야 하거든요. 커팅을 하죠. 그러면 또 이쪽 부위에서 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 연골조차도 사실은 즉 이물질을 대신해서 가슴 연골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문제가 일어나는, 지금 좀 안 된 일이지만, 그래서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재료가 제일 낫다 이럴 수는 없고요. 즉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실리콘, 이 사람은 고텍스, 이 사람은 실리텍스, 이 사람은 가슴 연골, 자기 가슴 연골. 이제 사람 진피 아시죠? 빌려오는 거. 그 알로덤은 이제 상품명이고요. 우리가 보톡스처럼. 제가 이제 이 재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재료가 어떤 게 낫다. 아직까지는 누구든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 선택은 그 케이스마다 다 달라져야 하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이물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 엉덩이 진피라든지 가슴 연골이라든지 또 소의 피부라든지 사람 피부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감염 기회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물질을 좀 줄이고 자가 조직을 쓰는데 어느 한쪽이 좋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에 맞게끔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게 바로 실패를 줄이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 수술 아주 까다롭습니다. 양악 수술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관심을 최대한 쏟을 수 있는, 그리고 지겹지만 그 지겨운 것을 극복하고 인내심, 수술방 내에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의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분을 찾으시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